자, 이번에는 우리 현대 사진 측량의 한 분야인 수치 사진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모든 게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변한다는 거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은 말 그대로 숫자로 모든 입력 신호를 변환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된 영상이나 음성을 보관하기가 쉽고, 또 복사를 하더라도 잡음이나 노이즈가 끼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어요.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슨 동영상을 하나 받았다, 또는 mp3 음악을 하나 받았다, 요거를 우리가 카피하면 어떻게 돼요? 화질이 나빠지나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레코드판을 통해서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더빙이라 그러죠. 요 더빙한 거를 또 녹음을 하고 그러면 음질이 점차 떨어졌어요. 노이즈가 자꾸 끼어 들어갔죠. 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복사기를 통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복사한 결과물을 또 복사하고, 그 결과물을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면 계속 복사된 그 영상의 질은 떨어집니다. 노이즈도 끼어 들어가고 시커멓게 나타나고 흐리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는 복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전부 다 숫자로 바꿔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의 손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이번에도 우리 과거의 기계식, 그 다음에 해석식, 이러한 사진 측량 단계를 거쳐서 수치적, 즉 디지털 사진 측량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 수치 사진 측량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치 사진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수치 사진 측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9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과거는 아날로그 사진 측량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필름에 찍힌 아날로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치 사진 측량으로 바꾸면서 여긴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수치 영상에 포함된 대상물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아날로그 사진 측량과 다른 수치 사진 측량의 특징이죠. 그러한 특징들은 어떤 게 있어요? 자, 디지털 값들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 측량의 여러 공정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측 과정이 자동화되고 실시간 3차원 측량이 개발돼서 현재 급속히 확대돼서 보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히 수치사진 측량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자, 이 수치사진 측량은 1950년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호브로에 의해서 기본 이론이 제시가 됐죠. 자, 1950년, 근래가 아니에요. 무척 오래됐어요. 이때 이미 수치사진 측량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 컴퓨터나 여러가지 기법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와서 수치사진이 제대로 꽃을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이런 게 있네요. 1980년 초에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많은 처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수치 영상 처리, 여기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필름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었던 아날로그 사진기보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사진기가 일반 사진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1988년부터 필름 대신에 수치 영상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사진 측량 기법에 대한 이론들이 정립이 돼서 활용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럼 수치 사진 측량의 특징은 어떤 게 있고 왜 수치 영상을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수치 사진의 특징에는 자료에 대한 처리 범위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아날로그 자료보다는 취급이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는 필름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고 필름을 현상하죠. 그러면서 그걸 다시 인화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면서 축척도 조절할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공정이 거의 수동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현대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면 바로 컴퓨터로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날로그보다 굉장히 그 디지털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쉬워졌기 때문에 이 수치사진 측량이 많이 활용된 거죠. 그리고 또 과거 해석사진 측량에서 처리가 어려웠던 광범위한 형태의 여러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필름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가해서 우리가 인화만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상 처리를 막 해봅니다. 과거 필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안에 있는 대상물들의 그 외곽선을 좀 날카롭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줘가지고 영상을 밝게 만든다든지 이런 영상 처리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영상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디지털 영상 자체도 그렇지만 이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영상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값, 즉 수치 값으로 자료가 처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GIS의 자료 데이터로 넘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다 넘겨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러한 면들이 빠지기 때문에 과거의 해석사진 측량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분석하는 게 무척 쉬워졌죠. 그리고 자료의 교환이나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과거 필름을 넘겨주고 그걸 다시 인화하고 이러한 공정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나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보내줄 수가 있고, 과거에는 아날로그 필름을 저장할 때 연도별로 마킹을 해서 차곡차곡 모아서 책처럼 파일링을 한다든가 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속에서 착착착착 분류만 해서 저장하면 되니까 유지관리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으로 수치사진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수치사진의 활용 이유로는 다양한 수치 영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영상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 날카롭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뭉개보기도 하고 또 두 장의 사진을 컴퓨터상에서 합성해보고 이런 것도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90년 초반 중반만 해도 항공사진 512x 512라는 그러한 픽셀을 갖고 있는 영상을 띄우는데도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소프트웨어들도 물론 지금 그게 기초가 돼서 모두 발전을 하게 됐지만 굉장히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받아들이는 양식도 제한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 영상을 처리하는 게 어려웠지만 현재는 빠른 하드웨어 속도하고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해봤죠? 자기 증명사진 갖고 장난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점도 빼보고 얼굴도 뽀샤샤하게 만들어보고 또 전체 몸을 찍었을 때 약간 슬림하게 보이도록 확 한번 눌러도 보고, 이러한 수치 영상 처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상을 처리하고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수치 사진 측량이 많이 활용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현상과 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과거의 사진관이나 현상소가 먹고 사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종이에 인화할 때는 그런 사진관이나 현상소를 가겠지만 그 외에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종이 사진으로 뽑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컴퓨터상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을 처리하는 비용도 무척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빠르죠. 옛날에는 사진 한 장 맡기면 3일 4일씩 기다린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로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넣기만 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 속도도 증가했고, 그리고 또 영상 처리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사진 측량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인화 현상 이런 작업이 싹 빠지면서 전부 다 자동화해가지고 요즘 프로그램들만 걸어놓으면 바로 정사투영 사진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안 대요. 딱 물려놓고, 즉 컴퓨터에 집어넣고 시작하고 엔터만 탁 누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또 이러한
자동화로 일관된 결과물을 쭉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아날로그 사진 측량보다 수치 사진 측량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수치 사진 측량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 순서는 사실은 아날로그 사진 측량의 순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인화하고 그 다음에 현상하고 이러한 과정이 빠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자, 맨 먼저 우리가 디지털 영상을 얻어냅니다. 이거는 직접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성 영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항공사진용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얻어내는 방법이 있네요. 요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스캐너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영상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먼저 분석하기 전에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개선, 영상 복원, 그 다음에 복사나 방사 보정 등을 여기서 수행하죠. 이 전처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상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때 그냥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노이즈가 끼고 왜곡이 된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돼서 정확한 값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처리 단계를 거쳐서 영상 처리하기 좋은 깔끔한 상태의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은 무척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그 원격 탐측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정확히 처리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정점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내부 표정, 상호 표정, 그 다음에 영상을 재배열한다든지 절대 표정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법들을 활용해서 표정점들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그러한 공정도 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표정점까지 식별을 한 다음에 한쪽에선 영상 정합을 합니다. 이미지 매칭, 앞에 우리가 설명을 잠깐 했었어요. 에피폴라 라인, 에피폴라 기압. 그래서 영상을 정합하기 위해서는, 즉 이미지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영역 기준 정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을 기준으로 하는 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형 정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합을 통해서 영상의 왼쪽에 해당되는 픽셀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픽셀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밝기값을 이용해서 높이를 추출하는 그런 공정을 수행하죠. 또 이 영상에 끼어있는 속성 정보도 역시 뽑아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처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검증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후속 작업들을 여기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후처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DM을 생성한다든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었어요. 수치, 표고 모형, 그 다음에 반자동 편집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자료를 취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상에서의 해상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자료를 얻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요건 뭐예요? 디지털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의 탐측기를 통해서 직접 영상을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전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적 방법이 있네요. 요거는 뭐예요? 기존에 종이로 제작된 이런 아날로그 사진을 스캔해서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복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캐너의 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많은 왜곡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많이 포함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상 처리에 대한 얘기를 깊게는 못해요. 한정된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사진 측량에서의 특징 때문에 깊게는 못 들어가는데 이 영상 처리에 대한 주 내용들은 우리 8장 다음 장 원격 탐측에서 위성 영상을 다루면서 그건 100% 디지털 영상이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영상 처리하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영상 처리에 대한 맛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수치 영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상소의 번호, 즉 픽셀 번호, 그 다음에 라인 번호 요 두 가지를 가져가는 2차원 행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번째 라인에 몇 번째 픽셀 요걸 가지고 각각의 픽셀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픽셀들이 모여서
영상을 이루게 되죠. 픽셀은 여러분 다 알죠? Picture Element, 영상소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소, Picture Element에서 온 말이에요. 픽셀. 그래서 우리가 영상의 해상도를 얘기할 때 영상 하나, 픽셀 하나, 굉장히 작은 값이죠. 여러분 모니터에 1024x768 그러면 1024개의 픽셀과 그걸로 이루어지는 768 라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픽셀을 사용하는데 이 픽셀은 가장 영상의 기본 구조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상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해상도는 여러 가지 해상도 중에 공간 해상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해상도는 그 외에 방사 해상도, 분광 해상도, 주기 해상도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 처리 부분에 가서 원격 탐측에서 다룰 겁니다. 자, 이 해상도를 한번 보죠. 이 해상도는 하나의 픽셀, 영상소가 갖는 크기예요. 그리고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m급 해상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픽셀 하나가 가로 1m, 세로 1m의 지상을 표현하는 걸 1m급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럼 10m급 해상도는 뭐예요? 가로 10m와 세로 10m가 하나의 픽셀로 뭉개지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1m급, 70cm급, 50cm급 이런 해상도로 갈수록 굉장히 지상을 정교하게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리랑 2호 같은 경우는 1m급 해상도였고요. 물론 흑백 영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3호는 70cm급의 해상도입니다. 훨씬 더 영상이 선명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 퀵보드 2 같은 위성은 35cm급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의 35cm by 35cm가 하나의 픽셀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물체들은 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참고로 첩보위성인 경우 정확히 해상도는 알 수가 없지만 약 한 15cm급 정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정교한 10cm 이하의 해상도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무척 정교한 해상도를 갖습니다. 이 해상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영상 처리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다룰 거예요. 일단 요 영상 처리와 해상도, 그 다음에 영상소, 요런 용어들만 우리 친숙하게 해두도록 하죠.